이케아가 스웨덴 회사 맞습니까? 윌리엄 리. 참고로 북미 지역에서는 아이케아라고 부르는데 이케아가 맞죠. 원래 스웨덴 발음이로. 북유럽 타령하는 인간들이 하도 많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스웨덴 그 나라 지금 엄청 안 좋죠. 그나마 버티는 거는 인구 800만 명 불구하고 철광석 임업자원이 풍부해서인데요. 스웨덴 하면 생각나는 대기업 하나 대보십시오. 지금으로선 이케아일 겁니다. 그 외 회사들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이케아보다 규모가 많이 작죠. 네, 작습니다. 그런데 이케아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당장 구글링에서 찾아보세요. 놀랄 겁니다. 현재 이케아 본사는 스웨덴이 아니라 네덜란드 라이덴시에 있습니다. 좀 유서 깊은 시죠. 네. 즉 이케아는 발상지는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회사로 소비자들에게 각인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스웨덴 회사가 아닙니다. 거기 위에 간부짓는 스웨덴 사람들인데 왜 스웨덴 회사가 아니냐? 스웨덴 본사가 스웨덴에 없잖아요.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이외에 스웨덴의 전통적 저명 회사들은 속된 말로 다 맛이 같습니다. 그나마 잘 살아남은 경우가 승용차 부분 매각하고 대형 컨테이너 트럭 부분에 집중해서 내실을 꾀한 볼보의 경우에요. 승용차 부분은 포드에 매각됐다가 중국 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볼보 승용차는 중국 브랜드입니다. 다만 경영 간섭 최소화로, 그러니까 원래 경영하던 이제 사람들이 계속 경영하게 해서 중국화되는 걸 억제해서 그게 성공해서 그래도 지금도 팔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릭슨 같은 한때 잘 나가던 대형 통신사도 기업이 재무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이제 잘 나간다는 하는 소리 듣는 회사, 유명 회사는 이제 옷 회사인 H&M 정도입니다. 이 회사는 그래도 본사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습니다. 수도죠. 자, 이런 저명 회사들 보면 설립 연도가 이제 1950년 이후의 회사들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H&M도 한국에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것 같죠? 여기 오래된 회사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1947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자, 스웨덴의 경우는 아니지만 지금도 아주 잘 나가는 회사, 그 스칸디나비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는 레고예요. 덴마크 회사인 레고. 레고는 그래도 여전히 덴마크에 본사가 있습니다. 1949년에 설립됐습니다. 이제는 스웨덴 회사라고 할 수 없는 이케아는 1943년에 설립됐습니다. 전쟁 통해 설립됐네요. 보니까 그 당시 스웨덴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죠. 중립국으로 어느 나라의 침략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치도 스웨덴 침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스웨덴의 부가가치세율 25%입니다. 박정희가 통치 당시에 10% 부가가치세 도입했다가 그것이 암살당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참. 자, 의료 현실은 영국보다 안 좋습니다. 스톡홀름이나 말메 같은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의 경우 의사들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의사들을 채용하는데 시험이 까다롭지 않고 스웨덴어 실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을 어떻게든지 빨리 떠나고 싶은 의사분들이 계시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어느 정도냐? 같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이지만 원유가 풍부해서 재정이 넉넉한 노르웨이에서 한때 이제 원유값이 워낙 뛰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재정이 풍부해졌죠.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베네수엘라처럼 완전 승청망청 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노르웨이는 아직도 그래도 재정이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노르웨이에서 10여 년간을 살면서 의사 면허를 취득 못한 아랍인 의사가 우연히 스웨덴에 여행 갔다가 이야기 듣고 스웨덴 시골 의사가 되는데 불과 몇 달이 걸리지 않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골걸 그랬답니다. 이 얘기해 준 친구가 저기
제 아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의사 면허 시험 준비하던 그 아랍인 의사가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의사 면허 취득 못하면 스웨덴 가서 취득하겠다고 준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스웨덴어 기초를 갖다 한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뭐 지금 그 시험 패스해가지고 아직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유럽 국가들 자원이 의외로 넉넉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그냥 사회민주주의 하는 게 아니에요. 인구수에 비해서 자원 넉넉한 나라들입니다. 뭐 덴마크도 나라 조그맣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보세요. 덴마크도 국내에서 소비할 수준의 원유 정도는 나옵니다. 거기에 루터교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경제관이 없었다면 북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지금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스칸디나비아 루터교적 경제관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을 갖다 굉장히 경멸해요. 심하게 경멸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당히 심하게 경멸하는 분위기예요. 그런 그 분위기라서 사실 국가로부터 국가를 갖다 속여가지고 돈을 타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그렇게 살았다. 현재 주변 사람들이 혹시 그걸 알게 됐다.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된 거예요. 한국에선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여기에 덧붙여 이런 나라들과 이게 5천만 명 인구의 변변한 자원도 없는 한국과 비교해 한국도 북유럽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자들 참 지능이 부족한 겁니다. 막인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는데 그때는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참 한심합니다. 참. 사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유럽 전체 좌파 성향이 퍼지면서 유럽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좌파 성향도 그렇고 공산화도 그렇고 체코의 스코다 자동차 역사가 현대자동차보다 훨씬 깁니다. 만약에 체코가 공산화되지 않았으면 현대자동차가 이만큼 클 수 있었을까요? 모르죠. 그거는 하여튼 스코다 자동차 한때 잘 나가던 차였어요. 그 회사요. 근데 공산화 된다면 맛이 간 거예요. 더 이상 뭐 심지어 뭐 동독의 트라반트 같은데 또 밀릴 정도로 가라앉았으니까 뭐 지금은 뭐 도로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하지만 체코 현대자동차 공장이 체코에도 있습니다. 체코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참 좋은 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뭐 옛날의 명성은 사실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스코다 자동차. 그게 아니었던들 한국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특히 중공업 분야 국제 경쟁 이런 자동차 같은 것에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과연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지들이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어설프게 들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고 공부 안 하고 헛소리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